저희 경매 목적물 상가에 2층 이상 상층부는 대부분 학원이랑 병원 그리고 독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까지 포함해서 가압류는 총 3개가 들어왔고요. 가압류가 들어오고 나서 2020년도에 본 학원이 입점을 했습니다. 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좀 갖고 나온다니까. 그럼 낙찰자가 그 보증금 2천만 원을 다 변제를 해주신다고 하면? 홈페이지도 제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2천만 원도 유지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저기 버티는 거죠. 안녕하세요, hen금사 마스터키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광교 신도시로 나와봤습니다. 광교 신도시 프라자 건물로 나와봤고요. 이쪽에 2층에 한 호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연모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프라자 건물입니다. 연모중학교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강남구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구열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중학교 앞에 포진해 있는 상가들 중에서 한 호실이고, 주변에 프라자 건물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층 이상 상층부에는 대부분 병원이랑 학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학원이 있음에도 이 중학교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받쳐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매 목적물은 정면 대로변이 아니고 뒤쪽 후면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후면이지만 정면이 다 차고 나서는 학원이라는 업종은 후면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인근 건물들의 정면이 다 차 있는지, 후면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파악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많이 들으셨나요? 네, 시설비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피해를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지금 당장에는 근저당권이 더 앞서서 이제 후순위시니까 네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네. 본 목적물을 매각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네. 일단은 매각하기 위해서라도 재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각하시는 게 절차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연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했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좀 갖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을 고민을 해보든. 그럼 낙찰자가 그 보증금 2천만 원을 다 변제를 해주신다고 하면? 홈페이지도 제가 뭐 다른 거 있잖아요. 2천만 원도 유지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저기 버티는 거죠. 현재는 임대료가 보증금 2천만 원에 150만 원에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경매 목적물 말고 옆에 건물도 같은 학원으로 임차하고 있는 사업주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 임차분을 만났는데 우선 경매가 시작돼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경매가 매각이 되면 권리금을 받고 매도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권리금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어서 많이 속상하신 상태여서 보증금은 전부 변제를 받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임차인분이랑은 그렇게 대화를 오갔고요. 인근에 다른 건물들은 공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매 목적물 상가에 2층 이상 상층부는 대부분 학원이랑 병원 그리고 독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라테스도 하나의 호실이 보이고요. 1층은 비교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어서 1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건물인데 여기 임차되어 있는 업종들은 보면 대부분 학원이랑 병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상층부는 대부분 그렇게 입점이 되어 있고, 1층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입점이 되어 있고요. 이쪽 코너에 와봤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병원이랑 학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프라자 건물들을 근린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조금 특이하게 광교 신도시 안에 근린상권들은 학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더 많이 입점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원래 아파트 단지들이 삥 둘러 있고 거기서 가는 동선상에 이렇게 근린상권이 포진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학원 앞에 근린상권들이 좀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이 좋다 보니까 다들 임차는 잘 맞춰져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른 건물들 후면엔 공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건물들이 전부 정면을 향해 있어서 후면이 없었고요. 다 정면이라서 전부 다 임차가 맞춰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토지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전부 정면이 보이게끔 상가 배치를 해서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실이 없고 잘 임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서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 계셔서요? 경매 문의 사자리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에서는 경매 물건을 보러 온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문의 사절이라는 글을 적혀 놓았고요. 저희는 여기 들어가면 좀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별학원도 너무 잘 돼서
거기를 고등부를 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고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원이 한번 들어가면 옆으로 확장이 어렵잖아요. 내가 있는 거 옆집이 비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하나가 나오면 그렇게 옆으로 간 거였어요. 임대차는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후순입니다. 아, 물론 걔가 후순이지. 가압류가 18년에 잡혀 있었는데 늦게 들어오셔서 싸게 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보증금 2천이죠. 2천도 그럼 높은 건 센 건데. 그러면 충분히 3천에 알고 200 정도는 들어갔잖아요. 그럼요. 보증금이 학원은 기본이 3천이야. 네, 부동산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여기가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차를 쓰고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은 2015년 7월에 되고 근저당권도 2015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12월에 신형 보증기금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까지 포함해서 가압류는 총 3개가 들어왔고요. 가압류가 들어오고 나서 2020년도에 본 학원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대출이랑 가압류가 있는 걸 인지하고 나서 입점을 하신 거다 보니까 이 상황을 다 인지하셨기 때문에 인근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임차를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에 임차를 하셨는데 인근 시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임차인을 맞출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원이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말고 다른 근린상권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에듀타운 사거리로 와봤습니다. 이쪽에는 간간히 임대 문의가 적혀 있는 걸로 와서 전부 다 채워지지 않고 공실이 조금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매 목적물이 있는 쪽은 배우 세대가 더 많이 있고 학원이랑 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 프라자 건물 개수가 조금 더 낮았는 데 비해 여기는 그쪽에 비해서는 배우 세대가 조금 더 낮고 프라자 건물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조금은 공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는 쪽에 상가를 투자하셔야 임대료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처럼 현황 조사서상 임대료랑 실제 임대 시세가 다른 물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훨씬 더 경쟁 없이 입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